현재 전 세계가 국가별로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는 가운데 한국만 입국 예외 허용을 한 나라가 있어 그 배경과 이유에 대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이 나라의 경우 국가 면적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해서는 예외 입국을 허용했는데요. 바로 중동의 쿠웨이트입니다. 쿠웨이트 당국은 한국의 기업인들에 대해서 입국을 허락하여 현대건설을 비롯한 25개 한국 기업의 관계자들 106명이 쿠웨이트로 출국하게 됩니다. 항공기 운항 비용은 항공편을 이용하는 교민과 기업 측에서 부담하게 되는데, 현재 쿠웨이트는 외국인 입국 금지 및 항공편 전면 중단 조치를 취해 이와 같은 조치는 파격적인 결정으로 전해집니다. 물론 도착한 사람들은 각종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업이 마련한 숙소에 2주간 혼자 지내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만,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데 있어서는 한국 당국의 대처 상황이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데다 한국의 테스트 키트를 수출받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의 비행기가 쿠웨이트로 출발하면서 진단 키트를 싣고 쿠웨이트에 가는 김에 기업인도 실어가는 것으로 일종의 빅딜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위해서 정부 관계자들과 많은 기업인들이 투입된 것으로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쿠웨이트 인구는 410만 명 정도이며 면적도 한국의 5분의 1이 되지 않는 다소 작은 국가이므로 이번 사태에서 극도의 봉쇄 책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 같은 특별 전세계 허락은 매우 이례적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쿠웨이트 당국도 결정적으로 한국의 진단키트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던 것으로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아랍에미리트 등은 한국의 키트를 도입하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테스트를 하는 나라가 되었으며, 다른 나라들도 한국의 키트를 받기 위해서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도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쿠웨이트 당국은 막판까지 한국을 입국시켜줄 것이냐 아니면 제외할 것이냐 크게 고민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왜냐하면 한국 말고도 미국이나 기타 수많은 쿠웨이트의 우방이 존재하므로 차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은 오래전부터 이라크와 붙어있는 쿠웨이트를 보호해주는 국가로 미군도 주둔해 있는 곳이기도 하며 걸프만을 지켜주는 국가이기 때문에 쿠웨이트 왕실에서 적지 않은 고민을 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진단키트를 실어오는 비행기에 한해서라는 전제를 달고 한국 전세기를 허락해주기에 이른 것입니다. 40만 개의 키트는 쿠웨이트의 전 인구에 가까운 테스트량을 커버할 수도 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메이드 인 코리아 진단키트가 그 나라에 들어가는 프리패스가 되는 정황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로 이와 같은 국가의 스왑 딜은 지난 모로코에서 키트를 수출하고 교민을 데려오는 딜을 연상시키는데, 이번에는 한국 기업인들이 입국을 했다는 점에서 더 큰 성과를 이뤄낸 사례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한국 당국에서도 이렇게 기업인을 쿠웨이트에 입국시키려는 이유는 쿠웨이트에서 진행되는 엄청난 프로젝트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쿠웨이트의 알주로 LNG 터미널 건설 등 각종 기업들이 쿠웨이트에서 받은 수주들을 위해 쿠웨이트에 입국해야 했기 때문에 양국의 이해관계가 잘 맞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건설이 쿠웨이트만 바다 위 인공섬에서 걸프만 바닷길 36.1km를 잇는 쿠웨이트 셰이크 자베르 코즈웨이 해상교량을 준공하면서 쿠웨이트의 자부심이라고 불리우는 세계 최장 교량 중 하나를 완성해준 공적도 무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한국 정부가 지난 G20 화상회의에서도 강조한 국가 간 경제 교류에 막힘이 없어야 한다는 맥락과도 일치하여 앞으로 다양한 국가에서 이와 같은 기업인들과 의료 지원이 교환되는 성과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도 관측됩니다. 쿠웨이트에 기업인을 내려준 비행기에는 쿠웨이트 교민 220여 명이 한국 리턴편으로 귀국하는 것도 덤으로 주어집니다. 이와 같이 한국의 의료기술은 전 세계의 기업인들의 교류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 공을 세우고 있습니다. 진단키트를 가진 한국만은 예외라는 특별 대우가 한국 기업들의 숨통을 틔우고 있는 것입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비행기는 보잉 747-400 모델로 세계 1위 항공기 제작회사인 미국의 보잉이 1985년 10월에 개발하기 시작하여 서울 88 올림픽이 열리던 해인 1988년에 처음으로 하늘을 날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보잉의 너무나 강력한 유럽의 항공기 제작회사인 에어버스의 A380 모델이 세상에 공개되기 전까지는 보잉 747-400이 세계에서 가장 큰 민간 항공기 라는 타이틀과 함께 인기가 매우 높았습니다. 일본도 1992년부터 이 모델을 일본 정부의 전용기로 사용해 왔는데요. 2018년에 열린 평창 올림픽 때도 강원도 양양국제공항에 아베 총리가 보잉 747-400 모델의 전용기를 타고 왔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 전문 매체죠 aircraftcompare.com에 따르면 보잉 747-400 모델 한 대의 가격은 260 밀리언 달러, 하나로 3천억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최근 이 항공기를 매각하고 새로운 전용기를 구입하였는데 매각 가격이 70억 원. 아무리 30년 된 노후 비행기라 해도 너무 싸게 팔았죠. 결국 이 비행기는 정비를 거쳐 미국의 항공기 매매 사이트에 4배가 넘는 가격,
거의 5배에 육박하는 325억 원의 매물로 나왔습니다. 일본의 아베 내각이 돈이 남아 돌아서 이러한 돈 뿌리기 행위를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문제는 정보력이죠. 아베 내각에서 일하는 사람 중 단 한 명이라도 부품을 교체한 후에 팔면 훨씬 더 비싼 값을 받을 수 있다 라는 이 단순한 정보를 알고 있었다면 절대로 300억 원 이상에 나오는 매물을 70억 원이라는 헐값에 넘기는 돈을 뿌리는 결정은 절대 없었을 겁니다. 자, 여기서 문제 하나 드릴게요. 아베 내각의 정보력은 왜 이렇게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을까요? IQ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글로벌 통계 전문 미디어 월드 다타 인포에 따르면 한국인들의 평균 IQ는 106, 싱가포르, 홍콩, 대만에 이어 세계 4위이고 일본은 105입니다. 한국인 평균보다 1이 낮지만 여전히 세계 5위로 IQ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아베 내각의 정보력이 부족한 진짜 이유는 호사카 유지 교수가 정확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베 내각이 공무원 조직을 장악했고 극우적 정치 성향에 반대하는 이들은 모두 좌천시켰다. 즉 호사카 유지 교수에 따르면 아베 총리가 자신의 내각 사람들을 뽑을 때 자신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하는 이들만 고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지방으로 보내버린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입을 막아버린다는 것이죠. 게다가 자민당 소속 일본 정치인들 중에서도 자신의 출세길을 포기하고 어차피 듣지도 않을 아베 내각에 계속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날릴 만큼 용기 있는 자가 없는 것도 문제이고, 일본의 국회의원 구성을 보시면 자민당이 압도적이고 야당들의 의석수는 너무나도 초라합니다. 제 아무리 아베 쓴소리를 해도 아베가 가볍게 무시해버릴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현실이 이렇다 보니 최근 미국과 이란과의 세계의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일본이 국제적으로 엄청난 비난을 받는 황당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3차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공포감을 전 세계로 퍼뜨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나 사실상 핵 합의를 탈퇴하며 핵무기로 미국과 이스라엘에 반격할 수도 있다는 모션을 취하고 있는 이란이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일본이 미국이나 이란 못지않게 전 세계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는데 지금 바로 그 통쾌한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란 밑에 있는 이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 자리가 바로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곳입니다. 중동 국가들이 기름을 실어 나르는 아주 중요한 해협인데요. 사실상 이란군이 통제하고 있다고 봐도 될 정도로 이란의 영향력이 상당한 자리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해 5월부터 6월 사이에 2달 만에 4척의 배가 같은 자리에서 피격을 당했는데 지금 보시는 좌표가 영국 해사무역기구가 당시 피격당한 유조선의 좌표를 공개한 자료입니다. 피격당한 배 중 한 척은 일본의 고쿠카 산업이 운영 중인 선박이었고 또 다른 배는 미국으로 원유를 운반하고 있던 사우디의 유조선이었습니다. 미국은 결국 피격 사건의 배후로 이란을 지목했고 호르무즈 해협 공동 방위라는 이름으로 미군을 이미 보냈고요. 일본과 한국에도 파병을 요청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일본의 수상한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본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파병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뒤 2개월 만에 일본 자위대의 파병을 결정하였죠. 일본의 아사히 신문은 아베 정권이 일본의 국회와 논의도 하지 않고 결정했다 라며 파병의 명분과 목적조차도 제대로 논의하지 않았다 강력히 비판하였습니다. 일본은 미군이 주도하고 있는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에 자위대를 보낸 것이 아니고요. 독자적으로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조사 목적을 위해 파견하였다 설명하였는데 일본이 미군의 파병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왜 단독으로 자위대를 보냈는지 일본이 숨기고 있는 충격적인 이유를 호사카 유지 교수가 정확히 짚어주었습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미래한국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은 미국의 파병 요구에 거절한 것이 아니다. 현재 일본의 자위대법으로는 파병을 못하는데 거절은 형식적인 것이고 독자적으로 보냈다 해도 미군 연합에 보낸 것과 마찬가지다. 일본이 2016년 통과시킨 법안이 집단 자위권이다. 미국이 이란 측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면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하여 이란을 공격할 수 있다. 아베가 이걸 노린 거다. 12월 21일과 22일 아사히 신문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일본 국민 37%가 아베 내각의 파병 결정에 찬성, 이보다 7%나 더 많은 44%가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화통신도 최근 보도를 통해 언론의 여론조사 결과 대다수의 일본 국민이 파병에 반대하고 있고 지난해 말 수백 명의 시민과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파병 반대 시위가 있었다 라고 전하며 아베 총리가 평화헌법 개정을 시도하려는 부분도 함께 언급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이 펼치고 있는 이란과의 외교도 마치 한국과의 외교전과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보다는 오히려 일본 기업들에 엄청난 타격을 주었던 반도체 수출 규제, 아베 내각이 일본 기업들을 셀프로 공격한 꼴이 되었는데요. 이번에 아베 내각이 섣부르게 파병을 결정해버리면서 일본이 지금까지 쌓아온 이란과의 관계도 완전히 망쳐버릴 위기에 놓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일본도 한국처럼 에너지 자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해마다 일본이 이렇게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는 품목이 바로 석유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2011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는 더욱더 중동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심각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아베 총리가 지난해부터 이란에 상당한 공을 들여왔는데 지난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일본의 유조선이 피격당했을 당시에도 아베 총리는 피격 배후 국가로 알려진 이란을 방문 중인 것으로 알려져 충격에 빠졌었죠.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미국과 이란의 대치 상황이 악화되어도 아베 총리는 이란과 오랫동안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왔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또다시 아베 총리와 이란 대통령이 일본에서 또 정상회담을 가졌고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자신의 트윗을 통해 이란은 특히 에너지 부문에서 경제 교류를 촉진할 것이고 석유 수출을 늘릴 계획을 환영한다며 국가적 이익을 위해 협상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 전하면서 일본의 석유를 싸게 공급해 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로 이 기회는 완전히 날아가기 일보 직전이죠. 사실 일본은 이전에 이란의 주요 석유 구매 국가였는데 2018년 미국이 이란에 제재를 가하는 동시에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들의 이란과의 거래 중단을 촉구하였습니다. 물론 일본은 미국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이란과의 거래가 마비되었지만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이란과의 관계를 유지해 왔던 것이죠. 하지만 이번에 아베 내각이 충분한 국회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너무 서둘러서 파병을 결정하는 바람에 일본과 이란의 관계는 완전히 산산조각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도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이 미국 상원이 트럼프의 탄핵 심판을 위해 소환장을 발부한다면 증언에 나설 준비가 됐다 라며 트럼프가 골머리를 썩고 있는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해 조만간 폭탄 발언을 할 것이라 알려지면서 트럼프는 이란에 쏟았던 신경을 완전히 빼앗긴 것 같습니다. 이라크가 미군의 이란 사령관 제거에 강력 항의하며 미군 철수를 요구하자 트럼프는 미국에 떠나라고 한다면 대규모 제재를 할 것이라 거부의 뜻을 명확하게 밝혔는데요. 하루 만에 미국의 현지 사령관이 미군 철수를 준비하라는 서한을 보낸 것이 알려지면서 트럼프 행정부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또한 트럼프는 우리는 이라크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 매우 비싼 공군기지를 보유하고 있고 이 돈을 보상할 때까지 미군은 떠나지 않을 것이라 전하며 자신의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이 시국에 마저 중동에서 돈을 거론하며 비즈니스를 하려는 트럼프 행정부.